보안 요원. 저 사람들 전부 지금 당장 내보내요. 한복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손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고급 행사장에서 흔히 볼 법한 이벤트 매니저라는 명찰을 달고 있긴 했지만 그의 태도는 영락없는 권위주의 그 자체였다. 주변 스태프들은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의 외침에 순간 모든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쏠렸다. 매니저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 볼게요. 다른 스태프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매니저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않았다. 진정?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올 권한도 없는 데다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어수선하게 서성이고 있다고. 곧 시작될 제품, 론칭 행사 망칠 작정이냐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에는 초조해 보이는 몇 명의 젊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VIP 손님을 기다리는 듯 보였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막힌 모습이었다. 이미 안내 데스크 앞에서 한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서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무리 중 한 여성 스태프가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냥 행사 VIP를 보좌 하는 팀입니. 이름 확인도 다 받았고요. 매니저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VIP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이면 몰라도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선 곤란해요. 행사장 동선도 엉망이 될 텐데 무슨 권한으로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정말 VIP라니까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증거 있어요? VIP라면 공식 초청장과 인원 등록을 사전에 했어야죠. 추가 인원은 절대 불가해요. 보안 요원, 빨리 움직이라고. 매니저의 거친 말투와 지시가 이어지자 주변 보안 요원들이 불안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지 서성이는 중이었고 내심 이대로 강제로 사람들을 쫓아내면 문제가 더 커질까봐 망설이는 듯 보였다. 혹시 저분이 지금 저희 손님 중 한 분을 가리키는 건가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녁 뉴스에 나올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유명 인사가 올 거라고 들었는데 그때 행사장 내부에서 누군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론칭 행사에는 손흥민 씨가 참석한다고요. 네,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에이, 지금 문제 생기면 어쩌죠? 손흥민이라니? 복도 사이를 지나던 한 구경꾼이 흘끗 뒤를 돌아봤다. 진짜 그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이 여기 온다는 거야? 그러자 옆에 사람이 작게 소리쳤다. 그러게, 혹시 방금 매니저가 내쫓으려 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씨 스태프인 건 아니겠지?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어깨 너머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켰고 SNS 라이브를 시작한 듯 화면을 이리저리 조절하고 있었다. 이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혹시 큰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자. 근데 저 매니저 왜 이렇게 흥분했지? 손흥민이 오는 행사면 통상 VIP 보좌 인력도 많을 텐데. 글쎄,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복도 끝, 기다란 카펫 위에서 매니저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나는 규정대로 해야만 해요. 스태프도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명단에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큰 상품 론칭 쇼를 망칠 수 없다고요. 아니 저희는 사전에 다 인원 보고하고 왔어요. 젊은 남자 스태프가 억울한 듯 호소했다. 사전에 동선 파악도 다 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요. 스폰서 쪽에서도 승인 받아놓은 인원이에요. 그러자 매니저는 서류철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여기 공식 명단에 손흥민 씨와 매니저 두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당신들 몇 명이죠? 보니까 5명 이상은 돼 보이는데 그건 저희가 행사 운영을 도우려고 추가로 온 팀원들이고요. 세션마다 이동 경로가 달라서 됐고 공식 승인이 안 됐다면 규정상 다 나가셔야 합니. 저는 지금 절차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다들 비켜요. 주변 스태프가 당황해 설득을 시도했다. 매니저님, 잠시만요. 지금 밖에서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괜히 소란스러워지면 오히려 행사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부드럽게 처리하면 기자들? 그게 문제예요. 괜히 인원 많아졌다가 통제 못하고 실수라도 하면 행사 이미지가 무너진다고요. 나중에 왜 저 사람들 막지 않았냐고 내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자 기다리던 무리 중 한 명이 무심결에 내뱉었다. 이런 식이면 손흥민 선수께서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매니저는 콧방귀를 뀌며 손흥민 선수라고 해서 다른 VIP보다 예외적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보안 요원에게 손짓하며 이분들 행사장 밖으로 모시고 나가주세. 1층 라운지에서 다시 기다리라고 하든가.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보안 요원들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죄송합니 행사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서요. 일단 아래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도 저희 나름대로 임무가 지금 밀리지 마요. 매니저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 때문에 행사 진행 스케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이 너무 많잖아. 당장 줄이기 전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어떻게 저 팀 솔직히 딱 봐도 손흥민 선수 관련 팀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손흥민 선수 오면 매니저랑 큰 충돌 생기는 거 아니야? 혹시 이미 오셨다면? 아직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으니. 그 순간 멀리 복도 끝에서부터 다가오는 한 무리가 보였다. 다수의 팬이 아닌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몇 명이 살짝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를 주시했다. 손흥민이다. 진짜다. 와, 오늘 행사에 온다는 얘기 사실이었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저 매니저가 모르나? 한 스태프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게 외쳤다. 손흥민 선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 지금 VIP 대기실이. 그러나 매니저가 이를 가로막았다. 잠깐, 인솔은 제가 합니 손흥민 씨. 죄송한데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손흥민 앞을 막아서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선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 다만 행사 규정상 동반 인원은 등록된 매니저 두 분만 가능하십니. 지금 선수님 측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있어서 행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미리 다 등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혹시 몇 명이 추가됐나요? 지금 보니까 적어도 5명 이상이 추가되셨고 제 기준으론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인원이에요. 여기 행사장 규정상 무분별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습. 특히 오늘은 대형 상품 론칭 이벤트라 기자와 VIP 그리고 초청 인사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야 해요. 손흥민 옆에 매니저가 급히 말했다. 저희가 사전에 인원 보고를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스폰서 측과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조율했거든요. 매니저는 비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름 표기된 명단은 선수님과 매니저분 두 분뿐이에요. 부수적인 스태프나 보좌 인력이 들어온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난처한 듯 얼굴에 당혹감을 띄었다. 지금 내 팀이 9명 정도 되거든요. 트레이너, 코디네이터, 보안 담당까지. 보통 해외 일정에서도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해서 당연히 이번에도 같은 규모로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가 반문했다. 하필 오늘처럼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입하면 안전 통제가 안 돼서요. 아시겠지만 행사장에 기자들도 아주 많고 취재진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 조금만 어수선해져도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 미리 상의가 충분치 않았나 봅니. 저는 그냥 초청받고 준비된 대로 온 거라. 그때 아까부터 현장을 지켜보던 스태프 무리 중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부탁했다. 선수님 팬들도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라 혹시나 더 혼잡해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인원 최소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팀원들과 상의해 볼게요. 동선이 복잡해서 인원 많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 사정이 그러면 저희가 맞춰야죠. 손흥민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뒤에서 그와 함께 온 또 다른 매니저급 인물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약속된 이벤트인데 우리 사람들까지 들어가야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미디어 촬영도 있고. 이유샤민린. 그러자 행사 매니저가 강경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미디어 촬영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공식 촬영팀만 가능합니? 협의되지 않은 개인 촬영팀은 통제되어 진행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손흥민 옆에 인물도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하지 못했다. 그저 아쉬운 표정으로 그럼 일단 선수님이랑 필수적인 인력만 들어가는 걸로 하죠. 나머지는 이제 밖에서 대기하거나 촬영 분량만 챙길 때만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하고 타협을 제안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싶진 않아요. 행사 질서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매니저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변에서 듣던 스태프들은 안도한 듯 조용히 탄식을 뱉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크게 싸우지 않고 일단 상황 정리되는 건가?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유연하게 나와서 분위기가 풀렸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이미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해 있는 손흥민 측 스태프 5명이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대체 우릴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라며 하소연 중이었고 매니저는 아까 그들을 아예 행사장 밖으로 쫓아내려 했다. 소란이 잠잠해지려는가 싶자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다가와 행사 매니저에게 물었다. 이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1층 라운지로 안내하라고 해서 내려갈 준비 다 했는데요. 근데 본인들은 행사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하시고. 손흥민이 그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었다. 아, 저희 팀원분들이에요. 그렇게 무작정 내보내지 말아 주실 수 있을까요? 행사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같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약간 놀란 듯 그러나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인원이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조정해 주세. 우리도 대기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건 압니다만 사람이 몰리면 금세 혼잡해질 거거든요. 손흥민은 미안한 기색을 띠며 팀원들을 돌아봤다. 죄송해요. 여러분도 다 같이 들어와서 준비했으면 했는데 행사 진행에 지장이 있다니까. 트레이너 한 분, 코디 한 분, 그리고 제 개인 매니저 2분만 함께하고 나머지는 라운지나 지정된 스탠바이 구역에서 대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규정을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손 선수님. 그중 한 명이 주저하며 말을 꺼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린 도움드리러 왔는데 행사가 스무스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괜히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나중에 따로 따져봐요. 오늘은 일단 주최 측 방침에 협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두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팀원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스텝 중 한 명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선수님 말씀대로 할게요. 우리도 괜히 행사에 민폐 끼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살짝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저기 손흥민 씨가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사실 규정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크고 행사 망치면 안 되니까 엄격하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네, 이해해요. 저도 팀이 크다 보니 미처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하고 답했다. 그러고는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5명의 팀원에게 일단 1층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 행사 공식 순서 시작되면 연락드리고 필요한 순서에만 올라오는 걸로 합시다. 괜찮겠죠? 라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은 한껏 누그러진 분위기에 따라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 요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 모두 천천히 움직이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친절하게 길을 열어주자 그들은 다시 행사장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약간 진정된 목소리로 VIP 대기실은 저쪽입니 손흥민 씨와 꼭 필요한 매니저분들 그리고 트레이너, 코디 한 분씩만 따라오시죠 안내해 드릴 테니 하고 제스처를 보냈다.
그 사이 행사장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 장면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와, 그래도 손흥민 선수라 그런지 굉장히 매너가 좋다. 자리 좁다고 하니까 다 인원 조정하네. 그렇지. 괜히 고집 부리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면서 협조하잖아. 저 매니저는 좀 과격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수습돼서 다행이야. 아까는 정말 시끄러웠는데. 이 사건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호기심 많은 몇몇 구경꾼은 이제 끝난 건가? 그래도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계속 지켜봐야지. 하며 흥미를 보였다. 혹시나 이 상황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근데 혹시 이 내용 SNS에 올리면 안 되려나?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건 좀 그렇고. 에이, 굳이 올릴 필요 있나? 손흥민 선수도 괜히 곤란해질 수 있잖아. 맞아,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게 좋을 수도. 그리고 행사장 한편 지금 막 도착해 기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손흥민 씨 스태프랑 행사 매니저가 충돌이라니. 혹시 찍은 영상 없어요? 기사에 싣고 싶은데. 와, 그러면 클릭수 엄청 올라가겠는데. 에이, 아직 분위기 모르겠으니 좀 더 상황 보고 알아서 처리해야죠. 어느새 그 갈등의 현장은 서서히 정리되고 참석자들은 행사장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구도 쉽사리 잊지 못할 행사 시작 전에 벌어진 파열음이었다. 바로 그 꼿꼿한 매니저와 필요 인원이 많은 손흥민 측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 말이다. 그러나 그 갈등은 손흥민이 먼저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주변 스태프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면서 금방 수습되는 듯 보였다. 행사장 내부는 넓은 무대와 함께 눈부신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앙 스크린에는 곧 공개될 신제품의 홍보 영상이 재생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무대 아래에는 기자석, 그리고 여러 VIP 좌석이 나뉘어 배치되어 있었다. 디퓨저 향인지 은은한 꽃 향기가 가득 퍼져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리허설 점검을 하고 있었다. 네, 모두 확인 부탁드립니. 곧 리허설 마무리할 테니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행사는 30분 뒤 시작됩니다. 스태프들의 안내 방송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손흥민은 무대 뒤쪽 VIP 대기실로 들어가면서 가볍게 주변 인사들에게 목례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관계자분들이시죠? 저희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긴요. 정시에 맞춰 오셨습. 미리 와서 준비하시면 되죠. 여성 스태프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혹시 앞서 벌어진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진 않으셨어요? 저희 매니저가 좀 깐깐해서. 손흥민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규정이 있고 그분도 행사 책임을 지시는 입장이니까요. 저희가 협의 부족했던 게 맞아요. 대기실 소파에 앉은 코디는 여전히 살짝 불만 어린 얼굴이었다. 그래도 우리 충분히 인원 조율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또 걸고 넘어지는 게 좀 요즘 VIP 행사면 스태프 많아지는 게 흔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큰 행사니까 더욱 민감할 수 있죠. 실수 한 번이면 스폰서나 주최 측이 욕을 먹을 테니까. 손흥민이 부드럽게 달랬다. 역시나 이렇게 말 잘하니까 이번에 또 모델로 섭외됐죠. 회사도 이미지 좋을 때 확 확장하려고 이번 론칭 쇼에 공들였다잖아요. 한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다. 선수님 덕분에 홍보에도 굉장히 힘 실릴 거예요. 감사합니. 저야 불러주셔서 영광이죠. 근데 행사장 분위기가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제 팀원들은 일단 라운지에서 기다린다 했어요. 혹시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도 안내해 드릴 테니 말씀만 주세요. 선수님도 혹시 원하시면 이벤트 시작 전에 무대 리허설 간단히 해보실래요? 아니면 다른 인터뷰 스케줄 같은 거라도. 아, 인터뷰는 행사 끝나고 하기로 조율된 게 있나요? 스폰서 측에서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손흥민은 시간을 확인했다. 일단 행사 끝나고 신제품 시연이 마무리되면 기자단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그때 5분 정도 간단한 멘트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행사 매니저님이 그 부분은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스태프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뒤늦게 대기실로 들어온 행사 매니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손흥민 씨,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아까는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매니저의 사과에 코디와 트레이너는
갑자기 왜? 이사는 표정을 지었고 손흥민은 시선을 매니저 쪽으로 옮겼다. 아, 괜찮습. 충분히 이해해요. 매니저님 입장에서 행사 관리가 최우선이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손 선수님 측에서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 진행표에 없던 인원이 갑자기 몰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 자칫 행사 진행에 큰 혼란이 생길까 봐 두려웠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반응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팀 인원이 해외 행사 때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한국 내 행사에서는 좀 더 간소화해야 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저희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자 매니저는 되려 더 당황한 기색이었다. 에이, 선수님이 뭘 사과까지 하세. 제가 규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게 사실입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자 주변 스태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덕분에 행사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남은 행사 잘 치러봅시다. 손흥민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 감사합니. 이따가 무대에서 짧은 축사 혹은 제품에 대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 행사 콘셉트에도 잘 맞을 것 같고요. 매니저가 차분하게 설명하자 손흥민은 알겠습. 제가 협조할 수 있는 건 다 말씀해 주세요. 라며 수긍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태프 몇 명이 작게 박수를 쳤다. 한동안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제품 론칭 행사가 시작되기 10분 전 다수의 기자와 초청 인사들이 무대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흰 조명이 객석을 비추고 MC가 리허설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곧 행사를 시작하겠습. 현장 관계자들은 자리 정리를 마무리해 주세요. 하고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주변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 온다던데 정말 멋있겠지. 아까 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스태프랑 어떤 매니저가 갈등 있었다고 하던데 뭐 행사 전 갈등은 늘 있는 법이야. 그래도 손흥민이라니 너무 기대되네. 조그맣게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틈에서 일부는 이미 SNS 라이브를 켜고 구독자들에게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컨벤션 홀입니. 오늘 신제품 론칭 쇼가 열리는데 손흥민 선수가 메인 게스트로 온다고 해요. 구독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답니다. 화면을 향해 VB 포즈를 취하는 그 방송인은 곁에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 혹시 방금 갈등 장면 못 보셨나요? 찍은 분 없어요. 하고 묻기도 했다. 글쎄 못 봤어. 근데 이미 사그라든 것 같아. 지금 다들 행사 집중하는 분위기잖아. 아, 그럼 그냥 행사에 집중하는 걸로 해야겠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 퇴장할 때 잠깐이라도 인터뷰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 시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무대 조명이 바뀌고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잔잔하게 퍼졌다. 곧이어 MC가 무대 중앙에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저희 55 기업의 혁신적인 신제품 론칭쇼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이려고 합니. 먼저 대표님을 모시고 환영 인사를 들어볼게요. 한껏 정장 차림을 한 중년 대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고 신제품 콘셉트를 설명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사람들은 오감을 집중하며 제품 시연에 관심을 쏟았다. 그 사이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던 손흥민은 조용히 무대를 살폈다. 와,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옆에 있던 매니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선수님, 이제 잠시 후 무대로 안내될 거예요. 간단히 축사해 주시고 새 제품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 오히려 긴장되네요. 축구장에서는 안 떨리는데 이런 무대는 좀 다르니까. 손흥민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헛기침을 했다. 곧 MC가 다시 등장했다. 자, 이번 신제품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바탕인데요. 이런 최첨단 기술과 함께 멋진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무대에 올라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이렇게 뜻깊은 론칭 행사에 초대받아서 정말 기쁩니. 사실 제가 해외에 오래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소개될 신제품도 저처럼 해외 무대까지 확장할 만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나오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치열하게 클릭했다. 네, 역시 멋진 말씀 감사합니. 저희도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답니. 혹시 오늘 제품을 직접 만져본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MC가 마이크를 건네자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까 무대 뒤에서 시연용으로 잠깐 봤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 물론 저도 직접 써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MC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축사와 함께 앞으로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객의 큰 박수가 이어지면서 손흥민은 무대에서 잠시 내려와 옆에서 자리했다. 그리고 제품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기능과 장점이 시연됐다. 사람들은 연신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메모를 하거나 SNS에 사진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행사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대표와 임원들이 무대 위에서 샴페인 오프닝 같은 퍼포먼스를 했다. 그 순간 조명이 반짝이며 곳곳에서 치즈 하는 사진 촬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식 론칭 쇼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님과 함께 공식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MC의 안내에 따라 손흥민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다. 대표와 스폰서 관계자들이 함께 서서 여러 포즈를 취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와, 고생 많으셨어요.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나자 스태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에게 축하를 건넸다. 곧이어 기자단 인터뷰가 준비되었고 손흥민은 무대 뒤 부스로 이동해 간단한 질문을 받기로 했다. 손흥민 선수님, 지금 인터뷰하는 기자분들 계시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스태프가 물었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네, 물론이죠. 하고 답했다. 곧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선수님, 오늘 이 행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인상 깊었고요. 한국에서 이런 혁신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행사장 들어오시기 전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 해프닝이라면 제 스태프 인원이 조금 많았던 문제였는데 행사장 측 규정이 엄격했어요.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라. 불편함이라기보단 서로 규정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 혹시 행사 측과 갈등이 있었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SNS에 잠깐 올라왔는데 갈등이라기보단 의사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행사 매니저님도 행사 진행을 책임지셔야 하니까요. 지금은 문제없이 잘 해결됐습니다. 손흥민이 깔끔하게 대답하자 기자들은 더 이상 그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다. 행사 측 스태프가 옆에서 긴장한 기색으로 상황을 주시했지만 손흥민의 태도 덕분에 분위기는 평화롭게 이어졌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폰서 회사 임원들이 다가와 선수님, 정말 감사드립니. 덕분에 제품 론칭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따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히라도 들러주세요. 하고 권했다. 손흥민은 잠시 시간을 확인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일정이 있긴 한데 간단히 들러서 인사드릴게요. 매니저가 살짝 귀띔했다. 몇 시에 다음 장소로 출발해야 해요. 시간이 그리 넉넉치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임원들에게 곧 식사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답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러 VIP 대기실로 향했다. VIP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기엔 잠시 전 라운지에서 대기했던 팀원 중 몇 명이 와 있었다. 코디와 트레이너, 그리고 개인 매니저 외에는 모두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니 슬슬 합류하는 것 같았다.
수고했어요, 선수님. 혹시 행사장 밖은 시끄럽진 않았어요? 손흥민이 그들을 보며 물었다. 아니요, 라운지에 조용히 있었어요. SNS 찾는 기자 한두 명이 있었지만 그냥 비켜갔어요. 오늘 갈등 얘기가 조금 퍼진 것 같긴 한데 다들 별 얘기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괜히 커다란 행사가 돼서. 그러자 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거 좀 보세 SNS에 손흥민 이벤트 매니저와 대치 이런 식으로 짧게 언급된 게 있어요. 근데 댓글 반응 보니까 거의 손흥민 측이 인원이 많았다는데 무슨 일이지? 같은 가벼운 호기심 정도예요. 큰 논란으로는 안 번진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기사화되면 행사 매니저님이나 주최 측 곤란해질 수 있으니 우리도 별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손흥민이 담담히 말했다. 그 순간 문이 노크와 함께 열리면서 행사 매니저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손흥민 씨, 죄송한데 잠깐 괜찮으실까요? 아까 인터뷰 보니까 정말 멋지게 말씀해 주셨더군요. 혹시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좀 더 협력해서 해나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으며 말씀하세요. 하고 다가갔다 매니저는 자신의 실수나 경직된 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저는 사실 이 행사가 제게 아주 중요한 시험 무대였습. 회사 내부적으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 매니징을 성공적으로 해내야만 승진도 있고 향후 책임도 더 맡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사 시작 전부터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혹시라도 작은 실수가 생기면 치명적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더 강압적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중요한 경기 앞두면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지곤 하죠. 게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라면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거예요. 매니저는 살짝 눈을 내리깔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는 미리 소통을 더 철저히 하고 VIP나 게스트분들께 이렇게 과하게 굴진 않겠습.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저희 쪽에서도 미리 인원과 동선을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죠. 매니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고맙습. 아까 스태프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잘 달래주시면 좋겠어요. 행사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미소를 지었다. 예, 당연하죠 사실. 처음에 오해를 샀던 스태프분들께도 사과하겠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얘기를 엿듣던 코디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까는 많이 화내시던 분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래도 이게 사람이 진정한 거죠. 트레이너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갈등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뒷수습까지 깔끔하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손흥민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저도 축구하면서 느끼지만 팀워크라는 게 결국 서로 간 이해에서 나오잖아요. 저희도 해외에서 행사를 할 때 현지 스태프와 언어가 안 맞아도 대화 많이 하고 양보하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 일 계기로 앞으로 더 매끄러운 행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수님이 팀원들 대하는 걸 보니까 정말 동등하게 존중해 주시던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유지하시나요? 저도 스태프를 지휘하는 입장이지만 자꾸 예민해지면 소리부터 지르게 되더라고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를 서포트해주는 코디, 트레이너, 보안 담당, 매니저 모두가 제 체력, 심리, 일정 조율을 위해 애쓰니까. 서로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다 중요한 파트너죠. 그래서 대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저도 오늘부터는 스태프분들을 파트너로 더 인식해야겠네요.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저도 오늘 행사 참여해서 많이 배웠습.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밝게 웃었다. 그 후 행사장 밖으로 나가는 길, 주최 측 임원들이 나란히 서서 손흥민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들렀다가 인사만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행사 매니저는 뒤늦게 달려와 식사 자리 마련해 뒀으니 짧게라도 들러주시면 좋겠습. 스태프분들 위해서도 준비했거든요. 하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팀원들에게 우리 잠깐이라도 식사 장소 가볼까요? 고생들 많았는데 헛걸음하게 만들기 미안하잖아요. 하고 제안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주최 측 배려도 있고 우리도 배고프던 참이었어요. 하고 반색했다. 그렇게 간단한 피로연 분위기로 전환된 식사 자리에 들어가 보니 꽤나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뷔페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행사 관계자들과 기자, VIP 손님들이 모여 다과를 즐기고 있었고, 아, 손흥민 선수 오셨네요. 하며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아까 갈등이 있었던 몇몇 스태프는 다소 민망해 보였지만 손흥민 측 인사들과 자연스레 한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까는 좀 당황스러웠죠? 저희도 당연히 모든 게 준비된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당황했지만 결국 큰 소동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보통 VIP라면 다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워낙 행사 스케일이 크고 통제도 엄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행사가 이렇게 대대적인 줄 몰랐어요. 조그만 세미나쯤으로 생각했는데 만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갈등의 여운도 서서히 희미해졌다. 행사 매니저가 와인잔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지켜보더니 가볍게 건배 제안을 했다. 손흥민 씨와 모든 참석자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위해 건배합시다. 앞으로 더 좋은 협력을 만들어가요. 건배! 소리가 퍼지며 잔이 부딪히자 스태프들과 손흥민 측 사람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몇몇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향후 협업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식사를 마친 뒤 손흥민은 이제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 스케줄로 이동해야 했고 이미 차가 밖에서 대기 중이라는 연락도 받았다. 임원들과 행사 매니저 그리고 스태프들과 간단히 사진 촬영을 한 후 정중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선수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 감사합니다. 행사 매니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오늘 일은 그냥 해프닝이었죠. 서로 좋은 교훈이 됐다면 됐습 행사가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네, 앞으로도 선수님 활동 응원하겠습. 저희 행사장에 또 와주실 기회가 있다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손흥민과 그의 팀원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뒤로 하고 문이 닫혔다. 남겨진 스태프들과 매니저, 주최 측 임원들은 가만히 서서 방금 있었던 장면을 곱씹었다. 갈등과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웃으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안도와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사람 이름 모른다니까요. 시작은 꼬였는데 끝이 좋네요. 한 스태프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매니저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 저도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규정만이 아니라 소통과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옆에서 다른 스태프가 거들었다. 손흥민 선수. 생각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팀워크에 신경 쓰는 분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름난 스포츠 스타들은 뭐랄까. 아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견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작은 갈등도 바로 조율해주고 사람들을 존중하잖아요. 주최 측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크게 성공했는지도 모르죠. 인간적으로도 훌륭하니 운동 성적도 계속 좋은 거고. 사람들은 하나둘 귀갓길에 오르거나 뒤풀이 자리를 찾으며 행사장을 떠났다. 몇몇은 SNS에 오늘 행사 사진을 올렸고 몇몇 기자는 후속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매니저는 행사장 마지막 상황을 점검하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혹시 남은 문제는 없는지 살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스태프들에게 크게 외치자 곳곳에서 네, 고생하셨어요. 라는 답이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행사 매니저는 사무실에서 전날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이번 행사 반응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임원진들도 매니저님 칭찬 많이 했습니다. 매니저는 왠지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칭찬이라기보다 저는 사실 행사 시작 전에 크게 실수를 했었어요. 손흥민 씨 팀을 제대로 확인 못해서 갈등이 생겼고 언성을 높여서 민폐를 끼쳤거든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 들었습.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잘 수습하셨잖아요. 언론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바로 해결됐다 정도로만 나오고 손흥민 씨도 긍정적으로 인터뷰했다고 해요. 네, 정말 선수님이 마음을 넓게 써주셔서 가능했어요. 저도 그 덕분에 깨달은 부분이 많죠. 스태프 대할 때 무조건 규정만 들이밀 게 아니라 미리 충분히 소통하고 인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깨달음이네요. 조직에서 규칙은 필수지만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대표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될 텐데 그때 오늘 경험을 잘 살리면 되겠죠. 매니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더 성장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제 손흥민이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팀원들을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크게 남아 있었다. 한편 손흥민 팀은 행사 다음 날 간단히 후일담을 나누고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 모인 코디, 트레이너, 보안 담당, 그리고 매니저들이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어제 행사 끝이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초반에 엄청나게 당황했잖아요. 코디가 웃으며 말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보안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거의 수십 번 행사장을 다녔지만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트레이너는 장난스럽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간 게 문제였죠. 보통 국내 행사에서는 더 간소화하는 편인데 선수님이 해외에서 늘 하던 대로 하니까 하고 웃었다. 그러게요. 제가 미리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매니저가 죄책감이 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선수님이 빠르게 상황 수습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활짝 웃었다. 음, 뭐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해결되죠. 어제 매니저님도 사과하셨고 우리도 규정에 맞춰줬으니 좋게 끝났어요. 코디가 이어서 물었다. 근데 그 매니저님이 후에 혹시 인터뷰에서 잘 얘기해 달라고 당부하진 않았나요? 보통 그런 부탁 많이 하던데 아니 오히려 정식으로 사과하시면서 행사 망칠 뻔해서 죄송하다고 하셨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사 만들 수 있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보기보다 진지하고 책임감 강하신 분 같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린 이제 다음 일정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언제 출발하죠? 트레이너가 질문하자 매니저가 스케줄표를 살폈다. 오늘 오후에 지방에서 또 한 행사가 있고 내일은 개인 촬영이 잡혀 있어요. 다들 체력 관리 잘하세. 어제처럼 스태프 대거 이동하는 일정 있으면 미리 주최 측과 꼼꼼히 협의하고요. 좋죠. 이제는 실수하지 맙시다. 코디가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 시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제의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결국 대화로 잘 마무리됐고 행사 측도 많이 배웠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 한편에 뿌듯함이 차올랐다. 내가 오히려 배운 점도 많았고. 며칠 후 행사에 대한 후기가 인터넷 곳곳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손흥민 참석 덕분에 오 기업 신제품 론칭 빛났다. 갈등 직전 재빠른 대처로 양쪽 모두 성숙한 보여. 스포츠 스타와 행사 스태프의 이상적인 협력 등의 제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에 띄었다. 전반적인 평가는 결과적으로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손흥민 역시 매너가 훌륭했다라는 쪽이었다. 어느 기사에서는 초반 갈등이 더 자세히 언급되었다. 당초 스태프 인원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생겼지만 손흥민의 유연한 대응과 행사 매니저의 빠른 수습으로 사태는 종결. 그리고 마지막에 규정만 강조하기보다는 사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정리되어 있었다. 이를 본 손흥민은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행이다. 그래도 잘 마무리됐다고 기사들도 쓰네.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슬며시 보여주자. 누가 봐도 잘 해결됐으니 그렇죠.
진짜 혹시나 큰 논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같은 반응이 돌아왔다. 얼마 후 행사 매니저는 다른 프로젝트 회의 자리에서 이번 론칭 쇼 이야기를 꺼내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식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으론 안 됩니. VIP라 해도 스태프라 해도 서로 협력해야만 행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필요한 인원이 많다면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해야죠. 그리고 미리 충돌을 방지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니저님,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겸손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떠셨나요? 매니저는 미소 지었다. 직접 만나보니 정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일단 충돌이 생겨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양보도 잘 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프로 선수군요. 맞아요. 좋은 경험이었습. 앞으로 우리 행사에도 그런 정신을 적용합시다. 규정은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그렇게 작은 갈등이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름의 변화와 가르침을 남겼다. 손흥민 측 스태프들도 앞으로는 국내외 행사의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주최 측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행사 매니저와 그의 조직 역시 VIP 및 게스트를 대할 때 한결 부드럽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이번 론칭 쇼는 작은 해프닝마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다. 기업 측은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고, 손흥민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브랜드 이미지도 더욱 높아졌다. 며칠 후 한 회사 내부 회의실, 매니저가 스크린에 행사 사진들을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중심 역할을 해주신 론칭 행사 결과 초기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25% 이상 높게 나왔습. 각종 언론 보도도 긍정적이고요. 특히 행사 당일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된 점이 오히려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졌어요. 임원 중 한 명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팀원들과의 협의, 그리고 행사 진행 스태프와의 빠른 소통을 보여주면서 이 브랜드는 협력과 융통성을 가치로 삼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갈등 자체보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더 주목했다는 얘기인가요? 마습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를 통해 프로 정신과 겸손함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업 홍보에도 큰 이점이 된 거죠. 임원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좋아서 기쁨니. 다만 이런 갈등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더 철저히 해야겠죠. 매니저는 웃으며 네,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주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역시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손흥민은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 문득 한국에서 있었던 론칭 행사 이야기를 웃으며 꺼내곤 했다. 조금 인원이 많아도 사전에 미리 상의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면 존중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것도 프로의 태도다.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가 파트너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 번은 영국 기자가 VIP 행사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손흥민은 웃으며 소란이라기보단 작은 해프닝 정도였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한국 행사장 규정이 꽤나 엄격해서 놀랐지만 그건 그쪽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하고 답하기도 했다. 인터뷰 이후 손흥민 한국 대형 행사서 겸손한 보역 같은 기사들이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오히려 행사와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갈등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가 점점 확산되었다. SNS에는 행사장 갈등,
해프닝을 목격담 형식으로 정리한 포스팅이 몇 건 있었는데 결론은 모두 손흥민이 먼저 인원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매니저 측도 결국 사과했다. 결국 서로 협력해서 마무리됐다라는 흐뭇한 이야기였다. 그 목격담에 달린 댓글들도 주로 이런 분위기였다. 손흥민 진짜 대인배네. 역시 인성이 갑임. 매니저도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한 건 잘한 일. 행사장 스태프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윈윈이 되는 게 좋지. 등등. 한편 해당 회사 공식 계정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올렸다. 사람들이 댓글로 맞아요, 팀워크가 답이죠. 라며 호응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손흥민 측 팀원들은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엔 다른 대기업 광고 촬영에 대한 미팅이 잡혔는데 스태프 인원과 장비, 이동 경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엔 정확히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최 측과 사전에 다 합의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규정 문제로 갈등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매니저가 강조했다. 코디가 수긍하며 저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보고서에 적어둘게요. 굳이 많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트레이너도 추가했다. 원래는 두세 명씩 교대로 가면 좋지만 현장 규칙에 따라 더 줄여야 하면 고민해봐야죠. 어쨌든 선수님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보죠. 손흥민은 조용히 그 대화를 듣다가 문득 웃으며 한마디 했다. 역시 좋아요.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최 측 놀라지 않게 미리 다 협의하고 가야죠. 그런데 너무 걱정 마세. 대화만 충분하면 문제 없을 겁니. 우리 지난번 론칭쇼로 모두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지난번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서로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 이제는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결국 작은 사건 하나였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행사 문화를 조금씩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소통해야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SNS나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나눴다. 규정도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VIP나 일반인이든 서로 존중해야 갈등이 풀린다. 진짜 스타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대화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그렇게 사건의 시작은 소란스러웠지만 끝은 한없이 훈훈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혹시 필요한 대화나 협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나친 규칙 집착이 사람 사이의 신뢰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양보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손흥민과 매니저 그리고 스태프들의 갈등과 화해가 어느 정도 보여주었으리라. 크고 작은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지만 그 해결 방법과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윈윈이 가능하다는 것 말이다. 모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스태프가 행사 후기를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으로 전한 말처럼 이 이야기를 함께 목격한 사람들은 끝에 이르러 미소를 짓는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다음번에 어떤 행사가 있을지 궁금하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스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 보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렇다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갈등과 해결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손흥민이 보여준 매너와 협조 정신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남았고 주최 측 매니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 의지는 시스템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긍정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 앞으로의 행사 문화 역시 더욱 성숙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사례가 주변에서 벌어진다면
부디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규정을 지키되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는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한다. 늘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갈등과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길. 함께라면 갈등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다음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독하시고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이야기를 꼭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작은 웃음을 나누며 스스로에게와 서로에게 약속을 한다.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며 나아가자. 그것이 가장 프로다운 태도이자 진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끝.